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반도체입니까?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또 가지고 왔는데 네.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흐름을 미리 좀 이제 예상을 좀 해보면 뭐 엔비디아 주가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갭상승 출발을 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또 세론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봐요. 왜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어제 우리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굉장히 강하게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한 것 때문에 갭을 띄울 텐데 우리는 어제 이미 선제적으로 지수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갭 띄운 상태에서는 약간 또 이제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혹은 추세가 아주 강한 이제 대장주 위주로 이제 접근을 저는 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HBM 관련된 수혜주 저는 제우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HBM이라고 하는 이제 이슈가 새롭게 이제 시장에 아주 좀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HBM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지금 대거 급등 랠리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우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스택이라는 종목이 이제 CMP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CMP 슬러리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HBM도 고단화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8단을 이제 12단으로 올리고 또 16단으로 올리고 이제 이런 고단화와 관련된 분명히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이제 깎아내고 더 정밀하게 붙여야 되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제기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CMP 장비라든지 세정 장비들이 더 이제 중요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세정 장비, 싱글 타입, 배치 타입 이제 모두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세정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HBM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HBM의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HBM 주력 장비 이제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공격적인 어떤 HBM 투자에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고영하고 제우스를 둘이 이제 비교를 많이 했었던 게 둘 다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이지만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제우스가 이제 일본에서부터 이제 로봇 총판권, 이제 반송 로봇에 대한 이제 총판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한 로봇, 제로라고 하는 이제 산업용 로봇도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좀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여러분들이 이제 꼭 같이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전체적인 이제 상황들을 감안해서 제우스 올해 이제 연간 매출액을 따져봤을 때는 한 5,6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거든요. 그 어찌 보면 이제 예상 PER을 따져봤을 때는 제우스는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세론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추세가 좀 강하게 살아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서 제우스 여전히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 매력도 남아있는 기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 친화 정책 요즘에 이제 뭐 저 PBR, 뭐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 올해 연초에 이제 주당 200% 무상증자를 이제 단행을 해가지고 그 무증 신주가 2월 8일 날 상장이 됐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유통주식 숫자가 이제 3배로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유통주식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무증 신주를 이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 싶은 이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매물 압박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슈로만 봤을 때는 제우스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매물들을 소화하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주가가 뭐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좀 탄력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신주가 상장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매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강하게 상승 터닝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려 볼게요. 28,000원 어제 이제 종가 근처에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가가 지금 23,700원이니까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정도로 신고가를 한번 좀 뚫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25,000원,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발 기업 제우스였습니다. 저는 사실 로봇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로봇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물론 이게 성장성에서는 좋은데 결국 이것도 투자인데.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렇게 시장이 AI 수요 확대를 외치고 있는데 오히려 반도체로 좀 가속화하는 게 이 네. 기업에는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네.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이제 발굴을 하느냐 그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두 가지를 같이 다 하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로봇 산업이 사실 지금 이제 배팅을 했을 때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뭐 걷어들이는 어떤 그 아웃폼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실제로 지금 이런 이제 반송 로봇이라든지 이제 제조용 로봇 이런 것들은 산업 현장에서 워낙 좀 폭넓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만 해가지고 뭐 돈을 까먹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만 집중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시성 이제 수주에 대한 가직성이 이제 좀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죠. 수익성이 또 워낙 이제 로봇 쪽이 반도체 장비 쪽보다는 훨씬 더 이제 수익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는 과정 네. 제우스 얘기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VS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역시 고영을 안 낼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제우스와 고영 같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또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게 이오테크닉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에는 붙여놔도 다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이 중에서 그래도 탑픽을 꼽자면은 네. 고용을 한번 꼽아보도록 이야, 하겠습니다. 제우스 아니고 고용으로. 왜냐하면 또 최근에 지금 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어떤 첨예한 대립이 여전히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추가적으로 뭐 서울대에서 사직서 제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네.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또 이제 수술용 로봇 시장이 더욱더 좀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어요. 특히 고용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의 어떤 손떨림에도 어떤 대형 이제 의료 사고로 좀 번질 수가 있는 그쵸. 뇌수술 로봇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이미 지금 수백 차례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여러 차례 지금 시술을 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그 뇌수술 로봇 카이메로는 올해 또 미국의 FDA 승인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 좀 보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반도체가 이제 약간의 저 김영민 매니저님 말씀에도 동의가 되는 게 네. 오늘 좀 세론이도 나올 수 있는 게 갭이 뜬 이후에 약간 세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 국내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는 굉장히 좀 잘 버텼던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뭐 엔비디아의 어떤 상승만큼 일부 종목들은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에 큰 시세가 분출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고용 같은 경우는 이 3D 검사 장비가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그리고 방사 뭐 다양한 산업군에 이제 대체적으로 3D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글로벌 또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산업의 다방면으로 3D 검사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대표 종목으로도 부각되고 있고 아까 퀄리테스 반도체 잠시 말씀드리면서 이번 달에 정부의 어떤 이제 정부 정책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오히려 고용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김영 매니저, 김준호 매니저 둘 다 네. 오늘 잘하면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아까 여기서 한미반도체는 잘 버텼다고 여기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이게 버텼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 이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가져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 쪽은 어떻게 보세요? 좀 사실 다르게 뭐 보시나요? SK 하이닉스가 이거를 좀 더 하락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2, 3%내 정도 수준의 어떤 그렇죠. 하락이었고 이것도 버틴 거예요, 그러면? 버텼다 원래 대세 상승장에 나와도 네. 2, 3% 정도 조정은 당연히 나옵니다. 아무리 폭등장에도 2, 3%, 4, 5% 정도의 조정은 늘 나와요. 그래서 폭등장이라고 매일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조정인데 이 정도는 정말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반발 매수가 들어와 주겠지만 오늘 이제 갭이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갭이 뜨는데 어제 엔비디아의 어떤 상승만 보고 너무 무리하게 과감하게 장초반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단기 상투에 좀 물릴 가능성이 있다.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빠질 때 오히려 제가 전일 이제 코아시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반도체 섹터의 장초반에 수급이 쏠렸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그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라든지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 섹터를 오히려 장초반에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할 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조정 구간에 대한 기회까지 한번 체크해봤는데 네. 그렇다면 반도체 보유자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네. 일단 갭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번 현금 확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지 아니면 그래도 오히려 그 조정을 활용해야 될지 그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뭐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저는 객든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막 자막에 우리 채팅 치시는 분께서 뭐 시초가의 매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그럼 어차피 또 사야 되거든요. 반도체를 다시 사야 되는 거기 그래요. 때문에
어차피 팔았다가 뭘 살지 또 고민에 빠지는 것보다는 내가 핵심적인 반도체 대장주들을 잘 가지고 계시다면 SK 하이닉스,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보유 전략이죠.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 나눌 때도 아니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지금 12% 13%가 빠졌는데 뭐 10% 15% 흔들리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특히 이번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팹리스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변동폭이 좀 컸었던 맞아요. 건 이제 엔비디아하고 워낙 이제 동조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도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했죠. 뭐 한 네. 고점 대비 한 5%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주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이제 비교 우위.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별로 안 빠졌다면 이게 안 빠진 이유는 TC 본딩 장비에 대한 이제 독점적인 어떤 경쟁력.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반도체 이제 규격 표준 만드는 협회에서 이제 HBM을 이제 계속 고단화 시켜야 되는데 높이를 이제 어떻게 표준 규격으로 할 거냐. 720 이제 마이크로미터에서 775 마이크로미터까지 높이가 좀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조금은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어닐링 장비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오테크닉스라든지 DIT라든지 뭐 ST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이 좀 가파르게 들어왔었거든요. 아, 예. 근데 오히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정, 뭐 NCF든 MUF든 어떤 공정을 쓰더라도 한미반도체인데 TC본더가 앞으로 더 넓게 쓰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이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잘 버틴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엔비디아에 연동되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각 이제 공정별로 이제 뭔가 이제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추적해 나가신다면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활용한다거나 오늘처럼 또 만약에 뭐 세론이 안 되면 좀 좋겠지만 뭐 올라가다가 또 약간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세론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오히려 이렇게 핵심적인 어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비중을 계속 좀 늘려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어차피 다시 살 거면 그 조정을 조금 더 기회로 여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뜨거운데요. 특히 정태님께서 어제 시간에서 글라스 쪽 갔는데 글라스 아무래도 기판. 네, 삼성 그 유리기판 개발 착수 소식 때문인 것 그쵸.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뭐 피롭틱스, YC캠, 캠트로스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궁금해하신 건 대장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글라스 기판에 대장주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뭐 HP 테크놀로지라든지 아, 예. 뭐 피롭틱스,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이 좀 어제 반등 그림이 나와줬는데 요것도 좀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좀 일시적인 봐요. 상승. 그래서 결국에 지금 AI 반도체가 확산되면서 지금 뭐 기판 또 유리 기판이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새롭게 우리가 이 종목들을 접근하기보다는 결국에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또 특히 이제 OLED 차세대 OLED 쪽에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조 원 가까이 OLED 투자 발표를 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BOE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뭐 11조 가까운 지금 차세대 OLE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하고 있는 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던 만큼 오히려 우리가 또 이제 BOE라든지 또 삼성 LG 디스플레이에 지금 이제 공급하고 있는 특히 제가 예전에 선희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한번 말씀을 아, 예. 드렸었는데 또 최근에 선희 시스템의 어떤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선희 시스템의 진짜 장비가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중국의 BOE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고 또 XR 관련해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또 그리고 소형 디스플레이 관련된 증착 장비의 글로벌 1위 기업인 오히려 선희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기판 쪽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도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디테일하게 나눠봤는데 네. 어디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오늘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한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조정이 이틀 연속 나왔을 때 이제 반도체 종목 코아시아를 좀 말씀드렸었고 네. 이제 오늘은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오늘 한 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GI. 뭐 유한양의 뭐 오스코테 뭐 UMG, 에이벨바이오 지금 네.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 안에서 좀 고리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래도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JP 모건 헬스케어 때도 사실상 대형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제외하고 사실상 GI 이노베이션이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빅파마들도 지금 GI 이노베이션의 알레르기 치료제 GI 301을 비롯해서 면역 항암제 GI 101 또 GI 102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혁신 신약 플랫폼 GI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건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해서 27건의 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10월 달에 또 일본의 지금 이제 피부과인 마루호에 또 이제 3천억 정도 가까운 좀 GI301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왜? GI301 이후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좀 세론이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올해 GI101과 GI102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GI101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지금 이제 임상 1, 2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면역 항암제에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와 병영 투여를 했는데 그 안에서 무진행 생존 증가율이 나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101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밝혀진 GI102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초청을 받았던 만큼 연내에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GI 이노베이션이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GI301 같은 경우도 이제 마루오의 기술 이전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일본 점유율은 5%밖에 안 되고요. 또 글로벌 판권 자체가 2020년도에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유한양행과 함께 다시 한번 GI301에 대한 기술 재매각 관련해서도 지금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GI 이노베이션을 충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지난번에 GI301 기술 이전대에서 세론이 크게 나와주면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때의 고점은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너무 지나친 낙폭이었고 또 지나친 세론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고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연내 GI101, GI102, 또 GI108까지도 면역 항암제 관련된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살짝 약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조정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깔아서 12,600원을 매수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직전 고점이었던 15,700원 라인대를 일단 목표가로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려볼게요. 네, 가격 전략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매수가는 12,600원. 이거는 많이 깐 거보다기보다는 하락했을 때 더 저가에 보자라는 네. 조금이라도 전략이었죠. 싸게 맞습니다. 네. 네, GI 이노베이션 차트를 보면 사실상 2월 말부터 계속해서 추세가 좀 올라왔는데 네. 다소 아쉬운 건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항암 치료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획득이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니까요. 네. 이런 재료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줬고 또 이제 미국 암호키를 앞둔 시점에서 반발 매수도 강하게 들어왔고요. 사실 또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세론이 좀 크게 나와주면서 30-40% 이상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GI 이노베이션은 이제 낙폭이 좀 제한적이다. 충분히 작년 10월 달에 기술 이전한 이후에 또 충분한 세론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한 악재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상태에서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또 기업 자체도 이제 5년 안에 5건의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특히 면역 항암제 GI102에 대한 기술 이전의 기대감이 워낙에 높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과 직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미국 암호키를 앞둔 시점에서도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차세대 면역 치료제 관련된 GI 스마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네, 충분히 GI 이노베이션이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VS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김현 매니저님, GI 이노베이션과 오스코텍 그리고요 네. 매드팩토도 같이 좀 면역 항암제 섹터에 넣어봤습니다. 네. 이게 조금 고민되는데 다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VS 종목을 정말 잘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이제 오스코텍을 그냥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오스코텍도 김준호 매니저께서 뭐 소개를 네. 해주셨던 그랬었어요. 종목이고 네. 결국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은 같이 가는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
어찌 보면 이제 이노베이션을 시작한 건 이제 오스코텍이거든요.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에 이제 넘겨주고 유한양행이 다시 이제 존슨앤존슨하고 같이 이제 임상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신약 개발 능력에 대한 이제 부분들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사실상 뭐 로열티 이제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덕분에 와 우리나라도 이제 빅파마들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그쵸.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이제 받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이게 10년 전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가 분명히 좀 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유한양행, 오스코텍, 알테오젠 뭐 이런 기업들이 선도적인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뭐 오스코텍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탑픽 종목은 오스코텍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VS에서는 더 다른 또 옵션, 또 다른 옵션을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제우스,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GY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